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강사 우승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문자 어휘 세 번째 파트죠. 단어 형성 파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형성 파트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단어 형성 파트는 여러분들 지금 앞전에 했던 한자 읽기, 한자 표기와는 조금 다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접두어, 접미어를 찾아라 라는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복합어라는 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명사가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거나 아니면 동사가 붙어서 복합동사, 이런 것들 알맞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접두어, 접미어가 뭔지, 복합어가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선 가타카나가 되어 있네요. 가타카나 읽을 수 있겠죠? 가타카나 뭐예요? 우리 요로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로빠라고 해서 요 하고서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가 있는 건 뭐야? 장음을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로빠는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보세요. 유럽 뒤에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뒤에 알맞은 이렇게 뒷자리에 가로가 있는 것들은 접미어를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기를 보시면 유럽실 한자로 여러분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유럽실, 2번 유럽식입니다. 이거는 근데 식사할 때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유럽적, 그 다음에 유럽풍이에요. 정답은 뭘까요? 유럽풍이 되겠습니다. 유럽풍이에요. 자, 그래서 요로빠 후노. 자, 뒤에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요로빠 후노 이에데 코차오 노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차가 뭐냐면 홍차죠. 그래서 홍차를 마시다. 어떤 집에서? 유럽풍의 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보기들을 여러분들 넣어보시면 단어 형성이라는 우리 파트는 우리 한국말하고도 너무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한자, 이 보기 한자만 조금 익숙하시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분들은 이제 한자 자체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유럽풍이라고 해서 바람풍자, 요걸 찾을 수 있도록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 그래서 요로빠 후라고 해서 유럽풍을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후가 들어가서 풍이라는 거 우리 전미어 여러 가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라고 해서 바람풍자 요걸 쓸 때는 나니 풍, 나니 식이라는 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기출이에요. 여러분 실제 나왔던 우리 단어거든요. 비즈니스망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망, 이건 뭐예요? 우리 비즈니스맨이죠. 그렇죠? 비즈니스맨인데 비즈니스망 후 하면 비즈니스맨적 풍모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한 단어인데 와후라고 읽을게요. 와후예요. 와후는 무슨 뜻이냐? 일본풍, 일본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니혼이라고 단어가 있겠죠. 니폰 이런 단어, 일본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한자가 뭐냐면 이 와, 조화로울 와자, 요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한식을 일본 뭐라고 하냐? 와쇼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걸 써서 와쇼쿠, 이게 일식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대표 한자는 이 와, 요걸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와후가 뭐예요? 일본풍, 일본식이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독특한데 뭐냐면 중화풍이에요. 중화는 중국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중국풍이라는 걸 중국식, 중국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풍, 중화를 읽는 것 좀 주의합니다. 중화를 뭐라고 읽냐? 추카라고 읽어요. 추카라고 해서 중화, 추카 요리라는 단어도 있죠. 그러면 중화 요리죠, 요리. 자, 이런 단어도 있듯이 추카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카 후 하면은 중화풍, 중국풍 이런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현대식이에요. 현대의 단어를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현대는 뭘까요? 우리 겐다이라고 하죠. 겐다이. 그래서 겐다이 후라고 해서 현대식, 현대풍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서양풍 또는 서양식이란 뜻입니다. 서양풍은 뭐냐면 서양이라는 단어, 요걸 어떻게 읽을까요? 자, 요거는 세이 요우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이요후라는 이렇게 풍 또는 이런 식까지 해서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겠죠. 세이요후, 서양풍, 서양식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가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단어를 봤는데, 자, 이렇게 접미어, 접두어 이런 단어들 오늘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코노팡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빵이 뭐죠? 우리 빵입니다. 빵. 그래서 코노팡니와 하면 이 빵에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가로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로 앞에 단어를 우선 먼저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요거 단어 중요한 단어네요. 호존이라고 읽어요. 호가 짧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호존.
호전은 뭐냐면 보존인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주셔야 하는 일본 전형적인 일본식 문제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식과는 좀 달라요. 좀 기억을 하시겠는데 정답은 뭐냐면 2번입니다. 그래서 호전료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한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존료인데 보존료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문맥을 한번 파악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나라 말로는 통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에는 보존료가 하이테 이나이노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야쿠 타베 나케레바 나라나이 라고 했습니다. 하야쿠 타베 나케레바 나라나이, 이것도 중요한 우리 기초지만 여러분들 문형이죠.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뭐야? 빨리 먹어야 한다요. 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뭘까요? 그렇죠.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란 말을 여러분들 일본어에서는 호전료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이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료가 정답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럼 이렇게 료가 들어가는 말, 료를 우리나라 말로 료, 한국말로 하시면 되겠죠. 뭐 요도 되겠지만 료라는 거 우리나라식인 것들 한자어죠. 한자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단어 하나하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가져왔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입장료죠. 대표적입니다. 입장료를 어떻게 읽을까요? 뉴조료라고 읽죠. 뉴조료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우리 단어 형성이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단어 읽기였어요. 그 다음에 단어 표기, 그 다음에 단어 형성이라고 했는데 각 파트별로 문제가 실전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사실은 5문제씩 나옵니다. 5문제씩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단어 양은 상당히 많겠죠. 많은데 아니 단어 형성이 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많은 파생을 합니까? 라고 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파생 요 단어는 여러분들 전미어 접두어 이 단어 형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입장이라는 단어 또는 숙박이라는 단어, 수수료 이런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또 단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어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요게 단어 읽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단어 표기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입장료는 뭐라고요? 뉴조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료요. 자, 숙박이라는 단어를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숙박, 이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 숙박은 뭐예요? 슈쿠하쿠라고 합니다. 슈쿠하쿠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슈쿠하쿠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기억합니다. 수수료는 앞전에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수수료를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 손 숫자는 훈독으로 읽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수수료는 태수료라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태수료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태수료라고 읽는다라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호켄료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 호가 짧다라는 겁니다. 호우 아니에요. 호 짧아요. 그래서 호켄료라고 기억을 하시고, 사용료, 사용은 조금 쉬운가요? 시효료라고 하죠. 시효료. 오케이. 자, 이용료입니다. 이용은 리로 가죠. 리요료까지 갑니다. 그래서 리유료라 해서 이용료까지 자연스러운 우리 전미어를 찾아라 료와 어울리는 것들 여러 가지 단어 알아봤습니다.